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돌이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해를 가져온 해돌이에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이놈아! 뜨거운 해를 동네 안에 두면 어떡해? 꾸지람을 들은 해돌이는 나무 위에 있던 해를 뚜껑으로 덮은 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였습니다. 뚜껑을 이리 덮어버리니 이렇게 주위가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왜 동네 사람들은 싫어할까? 왜 어두운 밤을 너무 좋아할까? 나는 밝은 햇빛이 너무 좋은데. 자, 여기서 해를 뚜껑으로 덮어버리면 주위가 어두워지겠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뚜껑으로, 그죠? 뚜껑으로 덮는다. 덮었죠? 그 다음에 해입니다. 이게 날일자. 그 다음에 해돌이가 걸어가는 그 모습, 여섯 육자. 여섯 육자가 짧은 다리만 보이고 해돌이가 걸어가는 그 모습 같습니다. 여섯 육자는 손가락으로 일군해 보면 여섯 육 쓰는 거 있죠, 그죠? 그것을 사물로 형상화시키면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 같기도 하다. 이렇게 처리한 것이 병사병도 있죠, 그죠? 도끼를 들고 가는 병사.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팔자 밑에 있는 이 여덟 팔자는 사람의 다리로 생각해도 되구나. 이렇게 다양하게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돌이가 여섯 육자, 해돌이가 해돌 다리도 있고요. 해돌이가 해를 들고 가면서 뚜껑을 이용해 덮어가니 주위가 어두워지더라. 어두울 명. 이렇게 주위가 온통 어두운 세상은 저성이죠, 그죠? 그래서 저성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단어 한번 볼까요? 명상. 이렇게 하면 깊은 사물을 생각하여 잠기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명복을 빌다. 이렇게 하면 죽은 뒤에 저승에서 받는 복. 그래서 저승 가서 복을 많이 받아라 이겁니다. 어두울 명자. 그 다음에 저승 명자는 지금 현재 배운 단어고요. 복자는 이거 기억나십니까? 사당 향탁 앞에서 부자가 된 힘돌이 있죠, 그죠? 이장이 된 힘돌이. 그 힘돌이가 복을 빌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명복이란 단어 둘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앞의 내용과 바뀐 내용이 뭡니까? 해가, 그죠? 이렇게 빛이 이제 많이 나다가 지금은 빛이 어느 정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해 모양이 아니라 그냥 약간의 빛을 내는 해다. 이렇게 약간 그 빛의 강도가 점점 줄어든다. 식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 태양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빛도 약해지겠죠, 그죠? 너무 흥분한 해돌이는 심장이 콩콩콩콩 뛰었고 해가 너무 뜨거워 판자로 바치고 여러 동네 사람들에게 설득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좋은 물건을 얻었습니다. 이것으로 어두운 밤을 밝힐 수도 있고 이 뜨거운 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싫어하지만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 여기서 심장이 콩콩콩콩 뛰던 해돌이 마디촌자, 맥박을 짚고 있는 모습이죠. 맥박을 짚고 있으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건 증거죠. 그 다음에 해를 판자에 조금 받쳤습니다. 들고 다니기가 조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음식 나를 때 쟁반에 받쳐서 나르듯이 해도 이렇게 판자 위에 올렸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해돌이가 뭐라고 합니까? 좋은 물건을 얻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얻을 득입니다. 뭐 획득하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다 라는 단어의
이 한자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붙여서 한 번에 한번 써볼까요? 머리가 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뜻하고요. 두인변은. 그 다음에 해를 이렇게 판자 위에 올린 모습. 아침 단자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디촌자 이렇게 얻었다고. 그래서 얻을 덕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동네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켜도 동네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해돌이는 다른 사람들을 피해 해를 들고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듯 한 손을 쭉 위로 뻗어 외쳤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꼭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 이름을 날리고 마겠다. 언젠가는 동네 사람들이 나의 뜻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판자 위에 올려진 그 해, 그죠? 그 해 밑으로 약간 햇살이 내리 비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말물자, 하지 말라는 물자 햇살 모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해돌이가 손을 번쩍 치켜들면서 내 이름을 떨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 이름을 날릴 것이다 할 때 날릴 양, 찬양하다 이런 단어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손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판자 위에 올려진 해 쓰고 그 판자 밑으로 약간 빛이 비치는 모습, 이렇게 하면 날릴 양자가 되겠습니다. 단어 한번 볼까요? 자, 찬양하다 할 때 이 찬자 기억나십니까? 찬양하다 할 때 말씀 은자에다가 사람 다리를 단 소들, 이렇게 사람 다리를 단 소들. 그 다음에 돈을 모아서 뜻을 기리더라 기릴찬. 송아지로 태어나서 하면서 노래 불렀죠.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죠. 그래서 찬양할 찬자. 그 다음에 날릴 양자, 내 이름을 떨칠 것이다 라는 해돌이를 보면서 양자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려운 글자 같지만 하나하나 그림으로 연상하면 자신있게 쓸 수 있겠죠. 해돌이는 해를 들고 다니면서 적당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장소가 정말 좋겠구나. 자, 여기서 판자에 해를 들고 다니던 그 해돌이가 그것을 어디에 놓았습니까? 적당한 장소에 놓았죠, 그죠? 적당한 장소라는 것은 이런 흑토자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장소장입니다. 장소를 순수 우리말로 무슨 곳 이렇게 하죠, 그죠? 어디 곳, 곳은 장소니까 곳장, 장소장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한번 볼까요? 장소 할 때 이거 장소 소자 기억나십니까? 도끼와 지게를 두는 장소 또는 문 옆에 도끼를 두었더라, 그 장소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입장료 할 때 입장 들어가는 모습, 고개를 숙이고 어떤 장소로 들어가는 모습, 이것은 기억나겠는 사람의 머리, 사람 다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팔은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입장료 할 때 료는 헤아릴 요자, 이거 쌀을, 그죠? 쌀을 그 말통에다가 담는 이장 이야기, 이장이 된 힘돌이 이야기에 나왔죠, 그죠? 헤아릴 요자. 그러면 입장료 할 때 이 단어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해돌이가 그 해를 놓은 장소가 버들나무 있잖아요, 그죠? 버들나무도 이렇게 햇빛이 비치듯이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죠, 그죠? 버들가지처럼 이렇게.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하고 좀 유사하죠. 그 장소 옆에 놓아서 뭔가 주위의 그 모양하고 형상을 이루었죠, 그죠? 균형이 잡힙니다. 조화를 이룹니다. 자, 그래서
버들나무는 나무 목자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판자 위에 올려진 해, 그 다음에 햇살이 내리쬐는 모양 이렇게 하면 이 버들나무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버들나무 양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나무 목자를 쓰고 판자 위에 올려진 해를 쓰고 그 다음에 햇살이 내리쬐는 모양 이렇게 하면 버들 양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배우는 한자들은 좀 다 비슷비슷하죠. 언덕으로 내리쬐는 해에서 내리쬐는 그 햇살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곳이 다 볕이다, 양지다 이겁니다. 양지. 그래서 볕 양자가 앞에 이렇게 언덕을 뜻하는 모양의 한자만 붙이면 볕 양자가 되겠습니다. 자, 단어 볼까요? 양지 할 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볕 양자를 쓰고 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 뱀 모습 보았죠, 그죠? 토지야 고맙다 하는 뱀이 땅 위로 올라오는 그 모습, 토지 때문에 자기가 살아난 거죠, 그죠? 왜? 땅 속에 이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뱀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땅지자를 합쳐서 양지 이렇게 하면 햇빛이 바로 드는 그런 장소를 말하겠죠. 해에서 나오는 따뜻한 빛으로 인해 해돌이는 배속 창자까지 따뜻함을 느낍니다. 오장육부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저 해를 싫어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자, 여기 보세요. 이 햇빛이 이렇게 볕 쪽이 한번 해봤습니까? 볕 쪽이 겨울에 언덕 밑이라든지 뭐 언덕은 잘 볼 수가 없으니까 요즘 그 양지 바른 그런 담벼락, 담 옆에서 볕 조이를 하면 온몸이 따뜻해지죠, 그죠? 여기는 강조한 것이 창자입니다. 창자는 고기 육자에서 변한 육달을 달월자처럼 쓰는 게 사람 몸에 관련된 한자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달월을 쓰고 그 다음에 해가 비치는 모습 이렇게 쓰면 따뜻해지는 창자를 강조했기 때문에 창자할 때 창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 이런 단어에 이 단어 쓰면 되겠죠. 해돌이는 뭔가를 생각한 듯 판자 위에 올려진 이 해를 조그만 웅덩이에 푹능 빠뜨려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더 식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뜨거운 해 때문에 물이 어떻게 하더라? 불불불 끓더라. 그래서 튀겨 나오는 그 물, 끓어 넘치는 물, 그 다음에 판자 위에 올려진 해, 계속 빛이 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빛이 나는 말물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하다? 무엇을 끓일 때 나오는 그런 그 튀기는 물 같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끓일 탕자입니다. 아따, 물이 끓네. 다음에 해물탕 끓여 먹을 때 사용하면 되겠네. 자, 단어 한번 배워볼까요? 옆으로 쭉 당겨가 보겠습니다. 해물탕 나왔습니다. 해물탕이 뭐냐? 여러가지 바다에서 나는 그런 그런 물질들로 만든 그 요리가 해물탕이고요. 우리 매일 우리 씻는 곳이 뭡니까? 목욕탕이죠, 그죠? 목욕탕에 가서 우리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하죠. 자, 그러면 해물탕 이거 바다 해자 기억나십니까? 강종선 이야기. 경찰 모자를 쓴 어머니가 된 강종선이가 흘린 눈물이 바다를 이룰 정도였다. 쓸 때는 반드시 이걸 먼저 써야 됩니다. 이렇게 바다 해자. 그 다음에 묽은 물자. 이것은 배워서 기억나십니까? 해돌이 이야기 맨 앞부분에 나왔죠, 그죠? 햇살을 비치고 있는 그 소를 보면서 저 햇빛은 대단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해물탕 이렇게 하면 자신있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단어는 꼭 해물탕 한글로 쓰지 마시고 배운 단어는 한자를 자꾸 사용해 봐야 됩니다. 목욕탕 할 때 이 목자는 머리 감을 목자, 이거
엄나무 이야기에서 나왔죠. 그죠? 엄나무가 이렇게 잎을 강물에 담궈 가지고 머리를 감더라. 이렇게. 또는 목간통 해가지고 우리 목욕하는 옛날의 통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만든 통에 이렇게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물이 튀겨 나오겠죠. 그죠? 이것이 목욕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그래서 물이 튀겨 나오는 모습하고 나무 목자 쓰면 목욕할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햇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머리가 헌 해돌이가 모자를 쓴 채 해를 들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이 해돌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강한 빛은 나쁘다고 했잖니. 아저씨,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 얼굴처럼 몸이 상하게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동네 아저씨에게 몸이 상한다고 하고 또 동네 아저씨는 해돌이의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라고 말을 하죠. 그죠? 상처가 났기 때문에 상처라는 단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 나온 게 모자를 썼다는 거예요. 모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판자 위에 올려진 해를 쓰고요. 빛이 아직도 나오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 모자를 약간 위로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상처장, 상할 상자가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람 인변 쓰고요. 모자, 해, 판자, 내리째는 빛. 이렇게 쓰면 상할, 상, 상처, 상이 됩니다. 해돌이는 무엇인가 각오한 듯 모자를 벗어버리고 해를 안고 걸어갔습니다. 해를 안고 걸어가는 해돌이는 다리만 보였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어. 이 해를 내가 어떻게 구해왔는데 여기서 물러난단 말인가. 더 옳은 방법을 찾아야지. 분명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해를 절대 버릴 수 없다. 자, 겨드랑이에 낀 모습입니다. 해를 겨드랑이에 낄 수는 없는데 한자와 꼭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판자 위에 올려진 해 들고 가니까 다리만 보이더라. 발족자에서 무릎을 뺀 나머지 부분이겠죠. 그죠? 나머지 부분. 그래서 정말 옳은 방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옳을 시자입니다. 그리고 이 해는 내가 어떻게 구해왔는데 절대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 이 지시대명사 이것 this. 그래서 이 시자입니다. 옳을 시, 이 시 기억하세요. 해돌이는 새로운 각오를 하고 해를 들고 다른 동네로 이동하였는데 해돌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은 흙으로 뚝을 쌓아 해돌이를 막았습니다. 해돌이가 못 오게 제방을 쌓읍시다. 자, 여기서 해를 들고 가는 그 해돌이 이렇게, 그 다음에 다리 모습, 오를 시자 이 시자, 앞에 뭐더라? 흙을 쌓아서 둑을 만들더라. 그래서 둑제, 제방을 쌓다 할 때 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흙토자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판자 위에 올려진 해,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쓰면 둑제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해돌이는 지나가는 아저씨, 돌쇠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해돌아, 오랜만이구나. 지난번에 난 그 해가 너무 뜨거워 가지고 오지 못했어. 어떻게 가져왔어? 그리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니? 제목이라도 알려줘. 제목. 물건의 이름 말이야. 물건의 이름, 제목. 자, 여기 보세요. 해를 안고 가는 해돌이. 오를 시자 이 시자, 머리 혈자, 머리가 큰 돌쇠 아저씨가 물어보더라. 동네 일 다 간섭하고 다니는 아저씨 있죠, 그죠?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이 돌쇠 아저씨가
무엇을 물어보더라 물을제. 어떤 제목, 그 사물의 이름을 물어보더라 제목 제자. 이렇게 분리해서 그림으로 익히면 쉽게 쓸 수 있겠죠. 뒤에다가 눈목자를 붙이면 제목이 되고요. 앞에다가 주인주자를 붙이면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그 글의 내용의 핵심이 되는 그런 거겠죠. 그죠? 해들아, 내가 새로운 방안을 제의할 테니 나하고 제휴하자. 제휴. 우리 서로 돕잔 말이야. 자, 돌쇠 아저씨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손으로 해돌이를 끌어당겼습니다. 자, 손으로 끌어당기는 모습, 손. 그 다음에 해를 들고 있는 해돌이 다리. 이렇게 했으면, 그죠? 끌, 제자가 됩니다. 끌다라는 뜻.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어떤 자기의 주장을 제의하다, 의견을 내다, 제의. 그 다음에 제휴하다, 서로 돕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런 한자 방식이 너무 좋아서 다른 색다른 것을 만들고 싶다,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싶다, 그러면 스토리 스쿨에 제휴를 문의하면 되겠죠. 그죠? 돌쇠는 해돌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집을 연구소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자기 집을 연구소로 정해줬다 이거죠. 자, 해는 잠깐 다른 데 두었죠. 그래서 이 해는 뺐습니다. 그러나 판자는 그대로 있다는 사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집을 정해서 지붕모습, 간머리 지붕모습 정해주더라. 해는 잠깐 옆에 두고 집부터 구경하라 이렇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판자와 다리 모습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집을 정해주더라. 정할 정. 자, 그래서 돌쇠가 마련해준 그 집을 연구소로 하여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판자를 하나 더 덮었죠. 그죠? 판자로 덮어도 되고 약간의 흙을 바르는 것도 좋아요. 아래 위로 흙 발랐다 이렇게. 아래 위로 흙 발랐다. 또는 아래 위에 판자를 하나 더 이렇게 위에 판자를 하나 더 덮어가지고 햇빛의 그 빛의 강도를 조금 더 줄이려고 한다. 왜? 너무 세면 인간한테 해로우니까 흙을 바른다든지 또는 아래 위로 판자를 둔다든지 해서 자꾸만 이 햇빛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은은한 빛이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 해돌이 그 마음은 그죠? 항상 좋은 물건만 생각하고 이 해에 대해서만 생각하겠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더라. 항상 항자입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런 마음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아래 위에 흙을 덮은 해 또는 아래 위에 판자를 덮은 해 이렇게 하면 항상 항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단어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항상 할 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공민왕의 아들 우왕과 자왕이 서로 싸우고 우왕과 자왕이 싸울 때 그 자왕이 그죠? 저기 다른 옆 나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항상 수건을 얼굴을 가리고 다녔죠. 그죠? 그때 화려한 모자를 쓰고 항상 다니던 그런 자왕의 모습. 그 다음에 여기에 항시 할 때 늘 이런 뜻으로 항시는 날일자에 절사자 썼죠. 그죠? 떼시자 마하바냐바라멜타신경관자자 이렇게 절에서 시처럼 나오더라 말씀은에 이렇게 하면은 시시 이렇게 되고요. 해가 반짝반짝 뜨면 때를 알리기 때문에 그죠? 불경 소리가 나고 또 중들은 다 일어나야 되고 하니까 때를 알리는 곳이 뭐다? 절이더라 할 때 절사 옆에 날일자 때 시자를 말하겠죠. 자, 이렇게 지나간 한자들도 어떤 그림이었던가 자꾸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해돌이는 해 위에 판자를 올려놓고 이렇게 연구소에서 연구를 계속 하다가 결국 이 빛이
은은하게 나오니까 이 해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물건을 발명했다고 선포해도 되지 않을까? 아직 멀었어요. 계속 연구를 더 해야 돼요. 자, 널리 알리자, 선포하자 이겁니다. 지붕 아래에 있는 그 해, 이거 멋진 물건으로 되었으니까 선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널리 알릴 선 이겁니다. 자, 옆으로 이동하여 단어 한번 볼까요? 선포하려면 알리다인데, 이 알릴 선자는 조금 전에 배웠는데, 이 포자는 배포자 기억나십니까? 배포. 자왕이 그죠? 우왕에게 이렇게 쫓겨나고 나서 바다에서 그죠? 바다 어떤 섬에 표류를 했죠. 손으로 배를 그죠? 배의 쪼가리를 이렇게 손으로 흔들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배를 강조했기 때문에 배포. 또 이 한자가 알리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뭐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단어는 좀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다 할 때 알릴 선자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를 손으로 쥐고 흔드는 모습 이렇게 하면 선포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결국 해돌이는 그저 판자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또 그 해에다가 흙도 조금 바르고 해가지고 빛을 점점 약하게 만드니 이제는 어떻게 했더라? 판자는 또는 흙은 다 치워버려도 빛은 조금밖에 안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꿨죠. 바꿨기 때문에 바꿀력입니다. 바꿀력.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쉽게 우리가 이 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쉬울 이자에 이 단어를 씁니다.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배웠던 것은 요런 글자였는데, 그죠? 요런 글자였는데, 여기에서 판자 하나만 빼버렸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빛이 약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바꿀려. 이제는 점점 외면했던, 해돌이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그죠? 돈을 들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적당한 빛을 내는 이 해로 만든 물건을 발명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내지 않을 수 없겠죠. 돈을 들고 옵니다. 이렇게. 조개패자는 돈이라 했죠. 그 다음에 해에서 은은한 빛깔이 나는 모습 이렇게. 은은한 빛이 나오니 얼마나 좋은 물건입니까? 따뜻한 열도 나오면 겨울에 따뜻하고 밤에는 주위를 밝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더라. 돈을 주더라. 그래서 줄사, 하사 이렇게 하면 아래 사람에게 준다 하면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줄 때 하사합니다. 그럼 하사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한자를 조금씩 이제 자신있게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한 빛만 나던 그 해에서 영구와 영구를 거듭하여 해에서 그죠? 적당한 빛이 나오니 입을 벌려 너무나 좋아하더라. 나는 창성하게 되었다. 꼭 창성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거. 지난번에는 그죠? 여러 2개, 3개 되어 있는 그 해를 보면서 창성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는 날일자로 해석을 하고 지금은 입의 가로왈자 입을 벌리고 이야기하는 모습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보면서 말을 하는 모습, 나는 창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가로왈자 날일자 이것을 2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빛이 약해진 해를 보면서 그 해돌이가 입을 벌려서 창성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것을 바라본 옆에 있던 그 돌쇠가 입으로 같이 즐거워하고 있죠. 노래 부르고 있죠. 그죠? 같이. 그래서 불을 창자입니다. 처음에는 그죠? 2개의 그 해를 보면서
해돌이가 입을 벌려서 노래를 부른다 했죠. 지금은 해돌이의 입은 밑에 있고요. 돌쇠의 입도 같이 부르는 거. 합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불렀던 노래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햇빛 던 쨍쨍 대머리는 반 구두 솔로 닦아놓고 참기름을 발랐더니 날아왔어 미끄럼을 타네. 자, 이것은 방송용으로 쓸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돌쇠와 해돌이가 합창을 하니까 합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불을 창자 입구자 하나 쓰고 해를 쓰고 해돌이의 입모습을 쓴다. 이렇게 하면 합창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불을 창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한자를 배우고 있는데 복습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정신을 집중하여 제가 빠르게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를 덮었더라. 해가 이렇게 물건으로 덮여 있으니 어두워지더라. 이 다리는 해돌이의 다리. 이렇게 어두울명.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뭐 하더라? 좋은 물건을 얻었다고 자랑하더라. 이렇게 판자 위에 올려놓았다. 날일자. 그 다음에 맥박이 콩콩콩콩 뛰던 해돌이. 이렇게 얻을 득자. 그 다음에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내 이름을 떨칠 것이다. 해서 손을 넣었죠. 그죠? 그 다음에 판자 위에 올려진 해인데 은은한 빛이 아직도 나더라. 조금 더 센 빛이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빛나는 해가 비치니 어떻게 어떤 장소에 땅에 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곧장자 흑토자부터 먼저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버들나무와 조화를 이룬다 했죠. 이렇게 축축 늘어진 버들나무 햇빛이 비치는 햇살 모양 같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빛나는 판자 위에 올려진 그 해 이렇게 하면 버들양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덕 앞에 이 장소가 양지로 바뀌어 버렸죠. 빛나는 그 해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면 볕양 이렇게.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가면 양이라든지 뭐 장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거. 그래서 이 단어만 들어가면 비슷한 발음 양자라든지 장자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뭐가 따뜻해지더라? 창자가 따뜻해지더라. 볕조이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가 빛나는 그 모습. 이렇게 그 다음에 물에 확 빠뜨려 버리더라. 그러니까 물이 끓더라. 물이 튀기 오른다. 그 다음에 빛나는 해 이렇게 하면 끓일 탕.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었죠. 자, 그래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위에 모자를 위에 올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빛나는 그 해 이렇게 하고요. 앞에 상처를 입는다라고 주의를 하라 라는 그 동네 아저씨 말. 그래서 사람인변 썼습니다. 쓸 때는 요거부터 먼저 써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 더 옳은 방법을 찾아서 떠나더라. 이렇게 판자 위에 올려진 그 해돌이 다리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발족자에서 네모 무릎만 뺐다 이겁니다. 해를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다른 동네 사람들이 흙을 이렇게 뚝으로 쌓았더라. 뚝을 쌓을제 뚝제자 이렇게 해돌이 모습. 그 다음에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죠. 돌쇠 아저씨가. 그래서 이 시자 쓰고 그 다음에 머리 혈자 누구? 돌쇠 아저씨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돌쇠 아저씨가 손으로 어떻게 하더라? 끌더라. 끌제자. 이렇게 쓰면 끌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는 잠시 두고 집부터 먼저 정해주죠. 이렇게 썼습니다. 집을 정해주더라. 그래서 판자만 들고 가는 그 해돌이 모습 이렇게 쓰면 그 정할 정자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이 빛나는 해에다가 위에 흙도 좀 발라보고 판자도 좀 놔보고 해서 빛을 점점 약하게 만들고 있죠. 그렇게 하는 마음은 그죠? 항상 이 해에 대한 마음밖에 없더라. 이렇게 연구를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물건을 알리자 이겁니다. 그죠? 빛도 약해지고 했으니까 새로운 물건을 알리자. 알릴선, 베풀선. 그 다음에 이제 바뀌었죠. 빛이 바뀌니까 뭘 빼버리더라? 판자 빼버리고 이 빛만 나오더라. 바뀌었다. 바꿀려. 아주 쉽게 되었죠. 이제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서 돈을 주더라. 줄 사자. 하사품 할 때 그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노래 부르죠. 그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입모습. 장성할창. 그 다음에 같이 부르더라. 이렇게 이 해돌이와 돌쇠 아저씨가 같이 합창하더라. 불을 창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일자만 잘 처리를 하면 그죠? 한자 외우기가 오히려 이 부분이 훨씬 쉽습니다.